반갑습니다. 주식대가 셜록입니다. 우리 시장 최근 쉬어가는 조정을 거치고 금일 양시장 모두 상승세를 나타내기는 했지만 반복되는 변동으로 인해서 체감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금일 마찬가지로 쉬어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이 카카오게임즈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올려드리면서 그날그날의 상황과 이후 전망에 대해서 수정하고 보완해 나가면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만 해두시면은 이후에도 변화하는 상황들에 맞춰서 내용들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시장은 그간의 조정 이후에 다시금 회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쭉 숨을 고르다가 이제 다시 좀 기지개를 피는 정도이다 보니까 일부 테마성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체감을 느낄 수 없는 오늘인데요. 카카오게임즈 역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렇다 할 변동을 크게 보이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어제 영상에서 카카오게임즈의 향후 행보에 반대급부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경쟁자 NC소프트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금일 NC소프트는 일정 반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낙폭이 과도했다 라고 인식한 매수세가 작용하면서 나타난 모습이지 않나 싶은데요. 오늘은 오는 22일 론칭을 앞두고 있는 카카오게임즈의 차기작 이터널 리턴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시 예정 게임들의 경우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지만 대부분은 출시 예정 정도로 이 개발에 몰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만큼 론칭이 코앞에 있는 이 게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사견과 함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카카오게임즈의 경우 22일 론칭을 앞두고 있는 이터널 리턴에 대한 론칭 티저 영상을 공개를 했었는데요. SM 엔터테인먼트의 걸그룹 에스파와의 콜라보를 예고하는 티저 영상으로 이미 이 이터널 리턴이라는 게임은 기존의 스팀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게임에 대해서 이 다음 게임이라는 카카오 내 플랫폼을 통해서 영역을 좀 확대한다라는 느낌입니다. 넵튠의 자회사 님블뉴런이 개발한 이 배틀로얄 액션 게임 이터널 리턴은 블랙 서바이벌 영원 회귀라는 이름으로 작년 10월에 스팀의 얼리 액세스로 선출시되었던 게임입니다. 최대 18명의 플레이어가 각종 전략, 전투를 활용해서 최후의 1인 혹은 하나의 팀만 생존하는 게임인데 이용자들의 평가가 좋다, 젊은 이용자들의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호평을 하는 기사들을 좀 많이 봤었습니다. 여기서 제 개인적인 사견을 좀 넣어보겠습니다. 사실 카카오게임즈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차기작이 흥행을 하는 게 당연히 좋으시겠지만 이 게임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을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과 같은 이 배틀로얄 방식으로 바꾼 게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런 류의 게임은 사실 이전에도 몇 번 나왔었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배틀그라운드가 흥행을 할 때 좀 파생되어진 게임들이 몇몇 개가 나왔었는데 그때 당시마다 이 마케팅 문제였는지 출시 효과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사라진 게임들이었죠. 게이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물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취향 문제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구나 정도로 그냥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리그 오브 레전드와 같은 이 커터뷰 방식의 게임, 디아블로나 로스트 아크 같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은데 디아블로나 로스트 아크 같은 방식은 이 핵앤슬래시 액션 RPG 게임입니다. 이터널 리턴은 이 단판 배틀로얄 방식의 액션 게임이고요. 커터뷰 방식의 게임은 개인적으로는 이 로직 자체가 좀 단순해야지만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리그 오브 레전드의 경우는 평균 게임 한 판 한 판 소요되는 시간이 한 30분가량 정도가 되면서 단순히 미니언과 상대 챔피언을 처치하고 얻는 경험치와 골드를 통해서 내 챔피언을 성장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전략과 전투를 통해 상대 진영의 넥서스를 파괴하는 AOS 장르의 게임입니다. 반면 디아블로나 로스트 아크의 경우 콘텐츠에 따라 더욱 소요시간이 길어지거나 지루해질 수는 있겠지만 플레이 방식 자체는 더욱더 간단한 시스템이죠. 피하고 때리면 되는 거니까요. 이터널 리턴의 경우 탐색과 사냥, 제작 등을 통해서 아이템을 마련하고 성장하면서 최후까지 살아남는 게임입니다. 저도 직접 플레이를 해봤는데 걱정했던 것보다는 로직도 간단하고 캐주얼하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2001년에 출시했었던 서바이벌 프로젝트, 줄여서 이 서프라는 게임이 생각나기도 했었는데요.
자, 여기서 긍정적인 면을 보자면은 기존 리그 오브 레전드와 배틀그라운드 두 가지 흥행한 게임을 합쳐놓은 듯한 이 게임은 e스포츠화를 노리는 행보도 보여주었었습니다. 직접 플레이하는 것 외에 제3자가 보는 재미도 충분히 있어야 한다라는 점에서 e스포츠화의 합격점은 충분하다라는 생각입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장기 흥행하는 이 게임에 질린 유저들이 이 이터널 리턴이라는 게임을 통해서 새로운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 배틀그라운드 유저들 역시 무언가 색다른 느낌을 얻을 수도 있겠죠. 다만 개인적으로는 부정적인 느낌이 조금 부각이 더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미 얼리 액세스라는 이 개념으로 이미 서비스가 되고 있는 게임을 단순히 다음 게임으로 가져와서 서비스 한다라고 해서 흥행을 얼마나 할 수 있을까라는 좀 근본적인 생각이 듭니다. 다음 게임에서 서비스하고 걸그룹 에스파와의 콜라보도 하고, 이게 당연히 어느 정도의 마케팅 효과를 볼 수는 있겠지만 얼마만큼의 의미가 있을까? 솔직히 여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좋을지 나쁠지 제가 뭘 판단할 수도 없을 것 같고요. 보통 이런 게임사의 차기작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앞서는 게 일반적인데, 기대보다는 이게 과연 잘 될까? 이런 우려가 있다라는 점에서 부정적인 면으로 좀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긍정적인 면이나 부정적인 면을 더 말해보자면은 한도 끝도 없겠지만, 가장 큰 줄기를 보자면은 이 배틀 아레나라는 어쩌면 새로운 장르의 게임이면서 동시에 기존의 선출시가 다소 빈약한 마케팅으로 흥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은, 이번 카카오 게임즈와의 협업으로 인해서 마케팅까지 걸그룹과 콜라보를 하면서 제대로 보여준다라면은 흥행에도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물론 가져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지금도 스팀을 통해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게임이고, 출시 당시에 아예 마케팅 요소가 없던 건 아니었거든요. 일부 리그 오브 레전드 프로게이머들이 이 게임 재밌다 하면서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고, 과연 이번 다음 게임이라는 플랫폼으로의 출시가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지 기대도 되면서 한편으로는 좀 우려도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야, 카카오가 마케팅하는 건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 네가 뭘 하냐, 당연히 대박 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다음 게임에서 서비스 중인 게임이 뭐뭐 있는지 찾지 말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어떤 상황인지 좀 아실 겁니다.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한 모바일 게임 업계랑 이 다음 게임이라는 플랫폼으로 활용되는 이 PC 게임 업계는 사실 조금 괴리가 좀 큽니다. 물론 PC 게임 업계 자체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다음 게임에서 서비스를 한다, 이게 그렇게까지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22일 론칭으로 이제 일주일 남은 게임인데, 이터널 리턴이라는 게임 자체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 게임이 잘 되고 안 되고 이게 카카오 게임즈의 주가에 그렇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유야무야 소리 소문 없이 묻혀도 카카오 게임즈의 주가가 하락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기대감이 애초에 그렇게 큰 게임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카카오 게임즈가 이전에도 제가 자체 개발로의 전환이 조금 필요하다,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식으로 중소 개발사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물론 지금 퍼블리셔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자회사로 편입을 하면서 덩치를 불려나가고 있는 지금 이런 행보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론칭하는 이터널 리턴보다는 나인아크가 개발 중인 신작 모바일 게임 에버소울이 흥행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기대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개발사 나인아크는 영웅의 군단, 군주 온라인, 아틀란티카라는 게임 등을 개발한 이건 대표가 있는 개발사입니다. 에버소울에 대해서는 이후에 추가 정보가 나오면은 관련해서 다시 좀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결국 이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는 현 상황에 환기 차원에서 제가 카카오 게임즈가 이후에 론칭하는 차기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카카오 게임즈의 주가 변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임은 현 시점에서는 오딘 하나라는 생각입니다. 오딘의 대항마가 될 수 있는 게임은 현재 NC소프트의 차기작 블레이드 앤 소울 2 정도가 될 텐데,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좀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좀 극단적이겠죠. NC소프트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NC소프트도 이 게임의 출시를 정해두고 진행하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하겠다. 그러니까 오딘이 지금 너무 잘 되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 내봤자 그냥 장렬하게 전사할 수밖에 없으니까 오딘이 조금 사그라드는 시점에 출시를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오딘이 역대급 흥행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 그 판도를 뒤집어버릴 시기만을 노리고 있을 텐데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뭐 문양 사건으로 비롯된 이 오딘의 흥행에 있어서 리니지의 충성 고객들의 이탈 뭐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다 함께 생각을 한다면은 오딘의 우세가 그래도 한동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은 되지만 뭐 여기에 대해서 속단할 필요까지는 없겠죠. NC소프트의 블레이드 앤 소울 2에 대해서는 이후에 좀 다시금 다뤄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카카오 게임즈의 오딘, 이 오딘의 흥행이 어떤 식으로 이어지면서 카카오 게임즈의 주가 역시 어떠한 움직임이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상황을 주시하면서 매일매일 판단을 좀 바꿔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오늘 소폭의 조정이 나오고는 있지만 지지부진한 흐름과 추가로 이어질 수 있는 이슈가 명확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이 정도의 조정이라면은 충분히 잘 버티고 있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단 늘 그렇듯 언제나 낙관보다는 신중한 자세로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놓치신 분들은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